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저의 친구, 일가 친척 여러분까지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처음 살게 된 것은 1977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경북 의성구 남평면 삼천리에서 살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산 곳은 원대동. 저희 아버지가 의성에서 마늘 장사를 하다가, 마늘 장사하기보다 마늘 농사를 짓다가 맨날 마늘 농사 지어봤자 대구의 장사꾼들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걸 보고는 나도 마늘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온 가족을 이끌고 원대동 철길 옆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살면서 옛날 원대동 가면 이른바 마늘 고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울상이라는 이름으로 마늘 고방을 열어서 장사를 하다가 한 2년 만에 다 털어 잡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큰형과 또 누나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어주시고 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제가 행정고시 31회 합격해서 첫 발령지가 이제 내무부 사무관으로서 또 경북도청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1988년 12월입니다. 제가 이제 북구 상격동에 있던 경북도청에서 4년가량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구 직할시가 승격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경북도에서 일할 때도 항상 대구시하고 많은 협업 관계가 있었고, 저는 주로 이제 개발 전략, 경북 발전 전략 이런 걸 기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는 대구 배후 도시로서의 경북 또는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국무총리실로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서도 한 3년 정도 더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당시 사정이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더라도 좀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검사로 전직을 해서 검사로도 한 5년 일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고, 그 후에 삼선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국회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는요, 우리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제가 직접 다뤘습니다. 당시 이제 권영진 시장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저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그때 처리가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 취소원 문제, 이런 문제 또는 대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이고, 취소원 문제 역시 경북의 구미시 또는 장차 의성군과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행정학 석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행정 업무에 많이 다뤄봤고, 대학원에서도 행정학 공부를 해서 행정학 석사학위도 받았었는데요. 제가 경북도청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이 오늘 저 끝에 한 분 오셔서 참 30년이 넘던 시간 이후에 뵈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 대구시는 우리 김상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대 도시로서 인구도
우리 이의익 시장님 말씀하시던 300만이 넘는 인구에 굉장히 활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상격동에서 일 마치고 지금 경상감령공원으로 이름 바뀐 중앙공원 근처에 가면 뭉티기 고기 많이 팔지 않습니까? 뭉티기 고기 갖다 놓고 소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때는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도 강했고 자존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아주 막 커가는 도시였지 이게 무슨 뭐 쇠락하는 도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고 예결위원장으로서도 있고 할 때 대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구는 점점 줄고 대구가 3대 도시가 4대 도시가 되고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좀 마음의 그 어떤 자부심조차 좀 잃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뜻한 바에서 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대구의 문제가 뭐 한 가지,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구가 지금 28년째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구가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5년 내 꼴찌 탈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5년 내 꼴찌 탈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울한 것이죠. 그런데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뭐 되든 안 되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그 선거 공약의 16가지를 우리 대구 지역의 정책으로 공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그 공약이 수천 가지 되는 공약을 전부 추진할 텐데 그 공약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자신의 임기 내에 시작해야 될 공약은 뭐 국정 10대 과제, 그리고 뭐 또 더 나가서 좀 더 해야 될 거 국정 100대 과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 공무원들이 5년 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고 뭐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뭐 장기 과제라고 해서 나중에 보자 이거죠. 뭐 내가 임기 중에 좀 어렵고 뭐 다음에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지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가 처해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16개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겁니다.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국정과제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 1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대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든지 또는 대구시의 방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많은 지금 작업을 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이 수능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가 연간 5만 원만 내면 강남 최고의 소위 일타 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대구에서도 그것을 하자는 거죠. 예컨대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많은 정책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 텐데 우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이 16개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늘 정권을 만드는 1등 공신이면서 대접은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대구 사람들 순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래도
뭐 다른 지역 사람들 좀 배려해 줘야지. 다른 지역에 좀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래 뭐 또는 뭐 좀 서해 지역을 더 우대해 줘야 그래도 이 정부가 잘 되지 않느냐고 늘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해서 대구는 점점 낙후됐거든요. 이번에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1등 공신인 대구 시민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접 한번 제대로 받고 1등 공신 대우도 받고 우리 대구에 해야 될 사업 일 전부 제가 해결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시장 선거가 약간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 바람과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대구 시민들께 제가 어떻게 이 쇠락해가는 대구를 다시 도약시킬 것인지 우리 전국 꼴찌 탈출을 한번 어떻게 해볼 것인지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대구시장이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 잘하는 대구시장이 되어서 대구의 부흥을 대구의 도약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었을 때 대구가 자신을 만들어준 이 보수의 심장이자 보수의 산실인데 이 대구를 정말 안타깝고 애틋하고 아끼고 싶고 늘 자신의 고향보다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구로 만들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자는 바로 저 김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진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성과도 많으신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지친 심신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차기 대구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함께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책임자이다. 대구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문도 나왔습니다. 예, 그게 누굽니까? 저 김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저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씩 보답하면서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후보님께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하고 이제 티타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상당수의 분이 또 저하고 평소 여러 가지 교류를 나누는 분들이 김재원 의원님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쭉 지켜봤는데 이분은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우리 당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 또 최고위원회의 등 거치시면서 우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항상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협상의 기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런 천재 전략가 분께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김재원 우리 의원님이 평소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을 대구시에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 요즘 많이 어렵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구 인구가 238만, 인천광역시 인구가 298만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한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뒤처진 제4위 도시였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우리보다 무려 60만이나 인구가 더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 대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여기에서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변변한 일자리, 특히 대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내륙도시 대구광역시, 앞으로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더욱더 대구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또 본인이 갖고 계신 여러 플랜을 가동을 해주신다면 대구가 극적으로 기사에 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홍준표 후보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만 대구 시장에 출마하게 됐는데 많이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홍준표 후보님도 나름의 큰 뜻을 갖고 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재원 후보께서 아직 이 젊은 나이에 더욱더 도와갈 수 있는, 대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펼쳐주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김재원 의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저도 3번 치러서 운 좋게 당선되고 3선 국회의원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재원 의원을 위한 덕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잘나서 당선된 거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 나와서 당선됐을 때 되게 운이 좋았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잘난 구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거를 2번, 3번 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선거는 어떠한 선거라도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사심없이 도와주는 분들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구광역시장 국민의힘 경선도 어떤 후보에나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될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옆에서 정말 사심없이 도와주는 분들의 그 열정이 없다면 그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뜻을 쉽게 펼치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어디 가도 인용합니다마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양산 그늘이 없으면 그 후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길을 담담하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수양산 그늘이 필요한데 김재원 후보의 수양산 그늘이 여러분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의 정청래 흠씬 두들겨 패는 모습 보셨죠? 폼자리에서. 예. 그 역량으로 우리 대구가 할 말 제대로 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김재원 후보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장 선거 김재원 예비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2022년 4월 3일 국민의힘 대구시 하지만 대구의 비전과 정책을 같이 참아시면서 나누면서 어쩌면 이분이라면 다시 대구를 일으킬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구를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후보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느낀 후보의 진정성이 잘 전달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의 성장의 첫 단추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재원 후보와 무너진 대구의 자존심을 일으키고 대구가 깨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회원은 백인 포럼에서 유일하게 3번이나 또 특강을 한 사람입니다. 김재원 회원께서 대구의 발전, 대구의 변화, 대구의 혁신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어서 저희 백인 포럼 회원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구시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함께 뛰고 대구시장이 된 뒤에도 대구의 참 발전과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같이 할 것을 공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김재원 참으로 20여 년 가까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김재원 회원이 백인 포럼 회원이 대구시장이 되는데 같이 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지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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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